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지내다 보면 색다른 경험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 경험을 팔 수 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반복되는 경험이라도 새롭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경험을 파는 방법을 책으로 엮으신 분입니다. 사실은 책도 책이지만 방송인으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방송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을 뭐 몇 개 맡아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론가로서 이렇게 출연하시는 횟수도 어마어마하죠. 네네. 지난해 기준으로 얼마나 출연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네. 대선도 있고 제가 이제 KBS 일라디오 점심시간 무렵에 이제 시사 프로 진행을 맡다 보니까 진행자는 또 같은 라디오에는 타사 출연이 좀 어렵죠. 그런 것도 있고 상도위 같은 게 있습니다.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근데 다른 매체 이제 텔레비전은 또 종종 나가곤 하는데 어쨌든 많이 줄였죠. 근데 지난해까지 기준으로는 한 4년 동안 연평균 2,400회 내외. 뭐 조금 이제 2,400회.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로 나누면 47개입니다. 평균 47개. 그러니까 하루에는 뭐 주말은 좀 일이 줄고 그래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도 뉴스가 있으면 한두 개 나가고요. 이 평일에는 뭐 9개, 10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머리를 썼는데 새벽 6시 반 첫 방송, 자정 뉴스가 끝 방송 이렇게 하루 10개쯤 방송을 하려면 시사 보도 프로의 특성은 다 생방송이라는 거죠. 예능은 녹화를 많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방송의 시간을 맞추는 게 제일 큰일이에요. 가서 앉아서 그 뉴스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뭐 스튜디오에 몸이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서울은 트래픽이 밀리고 방송국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던 오토바이를 사서 자격증을 따고 나이 만 50부터 우리 나이로 50부터 바이크를 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오토바이를 타고 시간에 늦을 일이 없습니다. 딱딱딱 맞추니까 별명이 생겼어요. 뉴스 퀵 서비스라고. 퀵 서비스인데 이륜차를 타고 이제 다니니까요. 뉴스를 이제 배달하러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하나 해결책의 하나로 바이크를 50 넘어서. 그러니까 남들은 그래도 뭐 이 아재들의 로망이라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무슨 얘기야 이거 생계형인데. 어쨌든 돈도 벌고 또 로망도 그러니까 스피드도 뭐 즐기고 양수겸장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 오늘 모신 거는 사실 시사평론가 최영일 아니라 경험부자 최영일 모셨습니다.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던데 부를 만드는 경험의 힘. 뭐 제목만 들으면 보면 뭐 알듯이에요. 어떤 류의 책인가요? 정치나 시사를 주로 평론하는데 경제도 평론하고 학부 전공은 전 기계공학이에요. 그러니까 공대를 나와서 92년에 대학 졸업하고 나왔을 때는 제조업체에 엔지니어로 취직을 해서 그때는 이공계 취직 잘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생활도 하고 결혼도 일찍 하고 그래서 이 엔지니어로 살았는데 한 2년 일을 해보니까 그럼 이제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참 재밌고 제품 만들고 공장 돌아가는 거 수출 역군 좋은데 저를 스스로 이렇게 돌아다 보고 저 뒷자리에 이제 이사님이 앉아 계세요. 제가 이 회사에서 한 20년 안 잘리고 잘 다니면
저 이사님이나 혹은 부장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내 인생이 즐거울까? 하니까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술보다는 사람에 더 관심이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럼 사람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사회학으로 이제 바꿉니다. 네. 전과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좀 늦게 들어가니까 다 후배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석사대학원 시절에 별명이 전과자였어요. 과를 바꿔왔으니까. 네. 과를 바꿨다. 근데 전과자 형 뭐 이러면 이제 맥주도 마시면서. 그런데 그게 지금은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테크놀로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우리가 뭐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를 공부한 게 나중에는 이제 경영을 제가 할 때나 혹 평론을 할 때 서로 다른 요즘 이종격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권투, 복싱도 하는데 태권도까지 한다. 그럼 더 잘 싸우지 않겠습니까? 무기가 여러 개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은 게 지금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20년은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으로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30대에는 젊은 CEO로 한 8년 생활해보고 그다음에 너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2살에 사장이 되니까 그다음에 회사가 망한 다음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사장은 데려가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보통 팀장, 뭐 과장, 간부들을 주로 뽑는데 뭐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뭐 이런 회사에 CEO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현업에서는 줄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주로 임원들, 후배들이 창업한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쭉 살았어요. 사장 하시고 또 임원으로 가신 건가요? 네네, 중견 벤처기업들에 이제 뭐 많은 경험을 하셔가지고 이사, 본부장, 뭐 그룹장 이런 역할을 이제 했는데 종편이 사실은 평론가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인터뷰 따라오면 한 10분 얘기하면 뭐 한 10초 나가는 평론가였다가 방송에서 오십시오 하면 1시간 동안 미주알, 고주알, 90년대 선거를 이제 막 분석해야 되는 그런 잡이 생기면서 한 3, 4년 되니까 직장의 급여보다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평론을 하게 됐는지를 책으로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언론계 출신, 학계 출신, 뭐 변호사 출신이 아니어도 20년간 잡다한 경험을 했던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평론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구나. 이게 저에게는 경험의 힘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써봤습니다. 뭐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신 것 같지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책 속에 지금 담겨져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대세는 뭐 취업 잘하려면 성공하려면 엔지니어가 되라, 공대를 가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평론가 지금 반대네요. 반대죠. 엔지니어에서 오히려 사회, 인문학, 사회 쪽으로. 인문 사회 쪽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도전이 전과가 이제 성공을 하신 거고. 왜냐하면 이제 막 제가 벤처를 만들었을 때가 회사를 6월에 설립하고 8월 법인이에요. 8월에 법인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영업을 막 시작을 해서 이제 TV에도 나오고 이런 새로운 업종이 등장을 했고 대한민국에 좀 이 정보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생겼다 하고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해 11월에 IMF가 오죠. 근데 저는 그때 부채가 4억이에요. 직원은 40명. 이거를 못 버틴다. 하루하루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게 빚이 늘어나는 일이다.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직원들 모아놓고 해체 선언을 했어요. 회사 문 닫겠다. 너무 안타깝다. 시작하는 초기에 문을 닫게 돼서 이 빚은 내가 끌어안고 평생 갚을 테니 갈 길 가시오. 그랬더니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직원들이 사장님 좀 나가 계십시오. 저희끼리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회의를 해서 1시간 후에 사장님 들어오십시오. 저희는 회사를 해산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그만두고 나가봐야 어디 취직도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 너무 아깝다. 급여 안 주셔도 되니까 버텨보자. 그래서 월급 안 받겠다는데 리더가 그래도 달려보자는 얘기를 못하면 내가 바보 아닌가? 이들이 이렇게 의기충만한데 하지만 속으로는 나중에 만약 몇 달 더 버티다 망하면 이들에게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은 나의 부채인데 하는 경영자의 고민은 있었어요. 근데 달리는데 이게 매일 사장인데 32살, 3살이에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 돈이 없는 상황. 그냥 와이프가 직장 생활해서 근근히 생활은 버티는데 상당히 감동적인데 네. 그래서 뭐 몇 년 더 가신 건가요? 그래서 10개월을 버텼더니 그때 DJ 정부로 바뀌면서 97년에 IMF가 왔지만 97년 12월에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의 정부가 열렸죠. 그러더니 미국의 나스닥을 본따서 코스닥이 열리고 네. 그때부터 갑자기 벤처 광풍이 부는 네. 거예요. 자본금 11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이게 한 50배의 장외 거래가 막 되는 거예요, 주식이. 묻지마 투자가 막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회사 말씀이죠? 제가 이제 창업해서 경영하던 망하는 걸 한번 극복하고 이제 수주가 막 되던 회사죠. 그럼 이제 마켓 캡이 한 이제 500억 정도 되고 제가 이제 우리 사주로 이 희생적인 직원들에게 또 스톡 옵션을 막 나눠줬죠. 그래서 이제 프리 코스닥까지 가고 직원은 한 120명 되고 연매출 100억을 넘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잘 되려던 찰나 2003년에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벤처 버블이 한번 터져요. 네. 책에서 보니까 신용 불량자도 있던데 그럼 그때 시점인가요? 그게? 2003년에 이제 신불자가 되죠. 신불자 생활을 8년 해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경험인데 이 성취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을 비교해 보면 실패의 경험 기간에 훨씬 값진 교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책에 쓴 게 실패의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기업체 강사를 뛰어요. 뭐 저 지방 연수원에 가서 대기업 신입사원, 대기업 중견 간부, 승진자들 보수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실무 교육도 주로 있었지만 특강 같은 것에서는 자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자기 관리할 것인가? 학습 조직을 어떻게 팀빌딩 할 것인가? 어떻게 또 조직의 변화 관리를 할 것인가? 전략 강연들을 많이 했는데 평론가로서 훈련을 쭉 하신 거네. 지금 대표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평론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데 평론은 결국 소통으로 정보를 분석해서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고 포인트를 짚어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업체 프리젠테이션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5분짜리 스토리텔링, 1시간짜리 스토리텔링 이 팩트를 재료로 해서 결국은 이 이야기를 만들되 그 경험의 힘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론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전달하는 것과 몸으로 한번 부딪혀서 겪어본 사람이 전달하는 것은 시청자 체감이 다르거든요. 아까 표현하실 때 잡다한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다양한 경험 그러니까 결과가 결국 얘기를 해주겠지만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업이 무려 뭐 지금 띠지 12개. 12가지. 실제로 한 14개쯤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뭐 스쳐가는 건 빼고 자 엔지니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방에 가서 입시학원의 수학 강사 뭐 이제 이공계 출신이니까 또 이제 대학원 조교하면서 결혼해서 생계를 꾸리니까 교수님이 조교를 해라. 평생교육원의 조교 연구원도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국회 연구원을 하다가 정치가 썩었네? 그러고 도망간 데가 NGO였는데 유명하세요. 지금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바퍼 목사님이 막 처음 만드셨을 때 거기에 제가 초대 연구소 간사였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이게 석사까지 마치고 건장한 30대 청년이 거기서 급여를 100만 원씩 주셨는데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NGO가 처음 생겨서 간사들이 60만 원 받을 때예요. 근데 이제 이 인재에 대한 투자라고 최 목사님은 급여를 후하게 주셨는데 후원금에서 나온 돈인 걸 아니까 아니 내가 돈을 벌어서 여기 기부를 해야지 지금 급여 받고 일하게 생겼나 해서 그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 벤처 회사를 후배들하고 창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 지분의 20%는 다일공동체에 기부합니다라는 서약까지 했는데 그게 다 이제 휴지로 증발이 됐던 거죠. 신용불량이 됐던 거고 신용불량이 되고는 기업체 강사했죠. 출판사에서 직원했죠. 또 그때 논술 시대여서 입시가 논술 책을 편역하기도 하고 이제 외국어 원서들을 또 번역해서 다이제스트 책으로 내는 역할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대학교 겸임 교수를 오래 하게 돼요. 건국대에도 출강하고 지금 이제 경희사이버대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후배들이 자 선배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실패하지 않도록 실패한 자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다시 이 회사 저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예. 한 3개 정도 회사를 거치고 예. 컨설턴트로 살다가 평론가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네. 능력이다. 어쩌면 그럴 수도 예.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네네. 이런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어떻게 노력을 하셨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셨어요?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 경험의 힘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 여행 못 가지 않습니까? 성인이 된 아들, 딸 데리고 유럽 여행 가면 너무 좋아요. 네. 런던도 가고 리버풀에 가서 축구도 보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서 바닷가에서 놀고 그래서 전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 가는 게 참 너무 좋은 경험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그럼 요즘에는 집에서 나올 때 하루에 여행을 하는 거죠. 제가 똑같은 코스를 돌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은 어제 갔던 출근길, 어제 갔던 회사, 비슷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비슷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지만 사실 매일 그건 다른 경험이에요. 네. 다른 사람을 길에서 만나고 다른 날씨를 만나고 또 내가 단골로 가던 국수집이 커피숍으로 바뀌었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상이 여행처럼 일상을 여행으로 느끼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뮤지컬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틀담 드 파리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뭐 여러 이제 등장인물들이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얽히고 설키는 치정극인데 이 뮤지컬에서 가장 히트를 친 등장인물은 그웬구아르라고 해서 음유시인이에요. 네. 이 극을 처음 시작하고 그게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인물인데 거기서 대성당의 시대라는 자 이제 천년의 역사가 바뀌고 이제 과학의 시대가 오는 격동의 시대에 대한 노래를 너무 멋있게 부르는데 곡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고 이 프랑스에서도 이게 뭐 16주인가 1위를 쭉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행자로 살면 우리 시각이 달라지고 내가 지금 실패 경험을 만 8년 언제 이 터널을 벗어나지? 매일 답답하고 힘들지만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여기서 힘든 일을 막 겪고 있는데 이 프로이트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초자아가 나 성찰적인 자아가 나를 또 관찰하는 거죠. 네. 이 힘든 진흙탕 속에서 너라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자. 소위 사유, 생각을 네, 많이 하신다는 사유, 걸로 해석이 사색,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거 말고 뭐 이렇게 뭐 일기, 네네.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메일을 기록한다든가, 네네. 뭐 이런 것도 이 경험의 힘에서 네. 3가지 레이어가 중요한데요. 첫 네. 번째는 청년이나 중장년이라도 가보지 않은 어떤 도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는데 네. 경력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라. 네. 그럼 젊은이나 그 길을 안 가본 중장년도 아마 관련된 경험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1. 네. 두 번째로는 그 경험을 잘 다듬어 보면 그걸 하나하나의 꾸러미 상품으로 컨텐츠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당신의 경험은 컨텐츠 상품이 된다. 이 상품화에 좀 초점을 맞춘 책이고요. 세 번째 하나만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이러한 기록을 정리하는 동안 내면의 자기에게 내가 힘이 있었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고도 문명이 발달한 사회인데 많은 분들이 인터넷만 치면 모든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인간의 역사상 기술 문명이 가장 발전한 때인데 개인들을 제가 쭉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남들만 보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 석학들 이런 얘기만 들으면 나의 머리는 유식해지지만 자기는 왜소해져요. 나는 뭐지? 그런데 비교를 하지 말라 그러지만 계속 하죠. 하게 그래서 되죠. 당신이 겪어왔던 길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당신의 지금까지의 삶이 그렇게 형편없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굉장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좀 일깨워드리고 싶었죠. 그 마지막으로 이 사실 정치평론, 그러니까 평론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 그 최영일 평론가님의 말씀을 듣고 확 와닿았을 것 같아요.
다른 직업군들에 대해서도 역시 네. 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경험이 돈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네.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시죠. 예. 제가 이 책 안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제가 했던 경험은 이런 경험이 떠오릅니다. 적고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크게 당신의 삶에서 성취감을 느꼈던 성취의 경험은 뭔가요?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돼서 여러 해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그 터널을 간신히 벗어났는데 자, 그 실패의 경험 속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찾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실패했었던 경험은 뭔가요?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이 책에 좀 이렇게 몰입하신 분들은 적으실 거예요. 네. 내가 뭐 20대에 실현당했던 거다. 내가 30대에 직장에서 잘렸던 거다. 내가 40대에 퇴직금 털어서 가게 하나 열었다가 망했던 거다. 이게 굉장히 개인에게는 큰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이걸 적고 풀어내는 순간 이걸 객체화하게 되는 거죠. 속으로는 굉장히 쓰린 고통의 경험이지만 그걸 글로 적고 나면 자기의 트라우마를 좀 해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고통을 타인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이미 아물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못하면 내 내면의 부끄러움으로 수치심으로 또는 고통으로 담겨 있으면 그걸 타인에게 말로 꺼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보시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좋은 거, 나쁜 거, 힘들었던 거, 좋았던 거 꺼내고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좀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글로 써서 네. 한번 이 글이 꼭 글이 아니에요. SNS에 쓰셔도 돼요. 블로그도 있고요. 또 페이스북도 있고요. 네. 더 짧은 글은 뭐 인스타그램도 요즘은 있고요. 다양한 플랫폼들이 네. 있으니까 그냥 네. 이미지 사진 한 컷으로 네. 자신의 어린 시절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연대기를 한번 쓰시되 상품화할 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삶을 조각 퍼즐로 맞추면 평면 퍼즐로 아 이런 그림이구나 하시겠지만 그걸 상품화하실 때는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퍼즐이 아니라 레고처럼 네. 레고는 입체죠. 그리고 정형화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뿔을 달 수도 있고 다리 4개를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창의력을 개입할 수 있으니까 스토리텔링의 창의력을 조금 개입해서 이걸 무슨 그 조선왕조 실록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 타인에게는 어떤 또 도움이 될 것인가. 내 직접 경험은 타인의 간접 경험이다. 네. 경험을 거래하고 주고받는 사회가 되면 굉장히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시너지가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네. 이런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 말씀 듣다 보니까 평론가도 뭐 저야 뭐 언론에 있으니까 이미 뭐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요 직업군인데 앞으로 평론 활동도 잘 하시고 네. 또 이번에 이렇게 책으로 또 경험이 돈이 된다라고 엮으셨듯이 앞으로 또 우리 그 시청자 국민들에게 또 좋은 결과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는 누구나 보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이 책에서 적은 내용입니다. 가치 있는 경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경험이 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신 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